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677명을 기록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12%를 넘어선 가운데 60세에서 74세 어르신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내일 종료되는데요. 관련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00명대 이어오다가 600명대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올라간 거라서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이 필요한데요. 백 교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예, 뭐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줄어드는 것 자체도 별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에도 707명이었고요. 그 전주의 수요일도 654명입니다. 대략 주말에서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500명 수준이고 주중에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70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약간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좀 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방역에 통제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급격히 감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방역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위중증 사망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항상 150명 수준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심할 수는 있는 정도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 변이주라는 또 변수가 있어서 이것이 언제 폭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접종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 접종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이주는 지난주에 보고만 해도 33% 정도로 변이주 비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지자체에서 이 선별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빨리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간단히 선별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은 어떤 변이주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전장 유전체 검사는 뭐 좀 뒀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 중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영국 변이주와 인도 변이주가 제일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이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자체 단위에서 즉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 기술들을 다 습득하고 시약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대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해서 제일 빠른 조치, 이것이 지금은 선제적으로 이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변이주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이는 게 가장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책인 것 같은데 64세에서 74세 어르신 비롯해서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분들 내일까지 백신 예약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률을 보니까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72.3%입니다. 당국에선 80%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방역당국에서 보고한 거로는 74.9%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75% 가깝다고 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조금만 더 해서 80%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일단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3일 이후에는 뭐 그 다음에 또 더 높일 수 있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은 목표로서는 방역당국에서도 최대한 80%까지는 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맞다 보니까 뭐 저도 오늘 맞고 왔는데요. 이 맞는 것 자체가 큰 부작용 없이 효과는 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언론들도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얘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맞자. 그래야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일 큰 관건은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과연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환자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예방 효과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중에 1,300만 명, 뭐 지금 얀센 백신 100만 명 더 들어온다니까 젊은 층에서도 100만 명 더 맞아서 1,400만 명만 된다면은 일단 7월부터는 방역 통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이라도 또는 오늘 예방접종 예약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맞고 오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저 맞은 느낌으로는요. 예. 이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더 가는 것 같아요, 바늘이. 뭐 제가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이 게이지까지는 안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거의 맞는 느낌도 없고요. 실제로 예방 접종을 맞을 때 따끔한 것보다는 그 이후의 부작용이 훨씬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의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은 정도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나타나는 상황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작용 사례들, 혈전 사례 같은 것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 이상 맞았을 때 한 명 그 혈전증이 나왔는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이 한 명 나와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300만 명 더 맞아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또 일단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지금 치료 방침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예. 일단 발생을 해도 치료와 완치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내일하고 또 모레까지는 교수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얀센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 예약이요. 18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사전 예약 성공하셨죠? 얀센 백신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예. 다소 이제 좀 경각심이 적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좀 오후에 집에 있다가 보니까 남은 10만 개에 대해서 지금 4시 반에 예약을 시작한다. 예. 이렇게 좀 속보가 나와서 이게 마침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제 쉽게 이제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약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예. 이제 해당 민방위를 포함해서 대상자이셨기 때문에 예약이 가능하셨다고 당연히 봐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이렇게 사전 예약에 김민하 평론가를 포함해서 저렇게 뭐 4시 반에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작 전부터 쭉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었거든요. 얀센에 이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인기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한 번만 맞고 2주일이 지나면 면역이 완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다 얻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67% 정도 효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임상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중남미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 같은 데에서의 임상이 상당히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변이주가 나온 다음에 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에 대해서도 6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젊은 층의 경우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지금 심근염이라는 즉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예. 즉 이스라엘에서 500만 명 정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62명이 이 심근염 증세를 나타내고 그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남자예요, 여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얀센 백신이 굉장히 매력 있을 수 있는 백신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예방률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사망으로 가는 것은 100% 막아주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백신이 효과가 낮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보관이라든지 유통도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어서 이 백신은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혈전의 위험성, 즉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의 위험성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상당히 낮거든요. 300만 명이 한 명이라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낮은데 얀센은 아직 그 정도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지금 리얼월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도 혈전 위험성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의 600만 명분밖에 지금 도입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 600만 명을 다 맞춰도 혈전인 경우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는 봅니다. 네, 네. 얀센 백신 얘기 저희 하고 있는데 그 여촉 커뮤니티라고 하나요? 이쪽에서는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얀센 접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예비군, 민방위 이쪽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차별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제 그러한 기분은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지금 이제 신청을 했고 그것을 이제 예약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간에 백신에 대한 좀 막연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 불안감에 대한 어떤 손해의 우려보다는 예. 인센티브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백신은 왜 저런 한정된 대상에만 지금 제공이 되는 거냐 예. 뭐 이런 좀 의문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예. 그러한 주장을 그렇게 좀 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예. 애초에 이제 이 얀센 백신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좀 예약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공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들어온 백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공할 때는 애초에 미국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상 이 한국군이 미국과 같이 작전 수행을 하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장병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접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30세 미만에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30세 이상인데 군과 관련된 이러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비군, 민방위 이렇게 좀 이런 이 대상자들이 포함된 그런 이제 좀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예. 들면 예비군하고 민방위의 경우에도 지금 여성 예비군, 여성 민방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각각 이제 여성 예비군의 경우에는 한 5,400여 명 된다고 하고 민방위의 경우도 한 5,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당연히 이제 접종 대상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분은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이제 백신 접종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예. 그것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다른 백신 접종의 기회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자녀 백신 예약인데 이 서비스가 일단 모레부터는 일원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예비 명단에 올리는 건 내일까지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 예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비 명단이라는 거는 이제 접종 기간에 연락을 해서 거기 남은 백신이 있다면 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예. 해서 예비 순위를 이제 매겨서 이 연락의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앱으로 일어나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녀 백신 수량을 이렇게 좀 확인하고 예약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세에서 74세, 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금처럼 이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예. 이렇게 예비 명단에 이름을 등록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그 방법은 이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뭐 이 자녀 백신과 관련돼서는 방금 말씀드린 얀센의 경우에도 100만 개가 들어왔지만 지금 90만 개까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 10만 개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서 모바일 예약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이제 얀센도 자녀 백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살펴봤고요. 백신 빨리 맞고 싶어 하신 분들 혹은 또 맞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자녀 백신의 경우에 더 그렇겠습니다만 인센티브 내지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가장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정 국가끼리 그러니까 방역 우수한 국가들끼리 이제 일종의 약속을 맺고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좀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와 호주 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 뭐 뉴질랜드와 호주는 원체 감염률도 가깝잖아요. 낮고 변이주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데 예. 우리나라도 아마 검토를 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호주 예.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너무나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는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지금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뭐 가능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라는 대만의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한 최근에. 보름 동안에 급격하게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오면서 사망자도 지난 1년 동안의 사망자 정도가 아니라 뭐 100명이 넘어가는 사망자 중에 최근에 대부분 이 시기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면서 예방접종률도 굉장히 낮아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만도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럼 이게 가능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대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 뭐 가능한 일본 같은 것이 제일 좋은 나라일 수 있었는데 뭐 전혀 그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예. 결국은 가능하다면 한 나라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싱가포르하고 그래도 하여튼
일단 트래블 버블을 맺을 수 있다면은 상당히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직도 많겠죠. 예. 뭐 예방 접종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음성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갑자기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네.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만약에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맺어지고 이 6월, 7월 뭐 여름 휴가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과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네, 정부에서도 이 트러블 버블에 대해서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 검토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를 25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방역 우수국에 대해서 이렇게 트래블 버블을 함께 이제 좀 고려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즉 이제 비슷한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나라가 트래블 버블에 이제 같이 들어가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막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만의 경우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방역 우수국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죠. 그러면 트래블 버블을 맺은 다음에 한 국가에서 그렇게 폭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다시 트래블 버블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에 해당하는 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트래블 버블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게 외교적 프로토콜의 문제도 같이 있고 네. 이 확진자 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서 예.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도 화제가 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건데요. 백신 맞으러 알래스카를 간다? 그러니까 백신 관광 상품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알래스카 가면 백신을 맞춰줍니까, 교수님? 예, 지금 알래스카에서 관광청에서 그렇게 맞춰준다고 하고 예. 모더나, 파이자 골라서 맞을 수 있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모더나인 경우 4주고요. 2차 접종까지. 파이자인 경우 3주인데 이 기간 안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3주 이상을 체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단기적인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험을 든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알래스카의 의료 체계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 외국에서 맞은 예방 접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 제일 큰 문제는 알래스카에서 귀국할 때 우리나라에서 2주 자가격리를 면제시켜 주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마 이건 면제시켜 주겠죠. 예, 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예방 접종을 많이 접종률이 높아지게 해주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이 모더나나 파이자를 2번 다 맞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문제는 2주 후, 3주 후, 뭐 한 달 후 심지어는 뭐 6개월 후라도 이 예방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우리 방역 당국 얘기로는 외국에서 맞은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큰 경비를 들여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서 예방 접종을 맞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2주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 여행을 갈 만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장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7월부터는 우리도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이 접종이 될 것이고 예.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그 젊은 층인 경우도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7월이면 50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물량만 충분하다면 50대에서 40대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한 달씩 걸리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알래스카까지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오는 것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알래스카가 아니라 뭐 미국 어느 지역에 가도 예방접종은 맞춰주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그걸 맞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2주 자가격리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거 풀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언젠가는 그게 이제 허용이 될 거라는 전망을 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이요. 예. 이 지금 시노팜도 그렇고 시노백도 그렇고 러시아 백신도 그렇고 칸시노라는 중국 백신들도 있고요. 이 모든 백신들을 다 지금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중간점은 WHO에서 승인한 것들 지금 예. 시노팜, 시노백까지는 인정을 승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났을 때에는 접종 완료 증명서를 띄워준다든가 예. 그것들이 서로 공신력 있는 이 기관에서 띄워주는 것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서 예. 이 당분간 앞으로 2-3달 안에 이런 예방 백신 접종 완료라는 이 증명서, 그린 패스라고들 많이 얘기는 하지만 네, 뭐 네. 여권이라고도 얘기를 예, 하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아직도 접종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올 휴가철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봤고요. 이제 등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14일부터 이제 한 교실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 교실의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등교 인원을 늘리는 게 괜찮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밀집도를 이제 좀 밀집도에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예.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북구의 고교에서 뭐 36명이 확진된 이 사례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학교 방역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방 접종을 이제 좀 추진하는 이런 방안 속에서 이제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제 좀 등교를 전면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이제 좀 의도가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실제로 지난해 11월 달에 진행된 이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기초 학력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저하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중학교에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이 학력 격차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교를 좀 전면화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예. 등교 전면화를 전제하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과 이 등교 전면화의 어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이제 다른 해외 사례들 보면 이제 학생들 예방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있죠. 예. 지금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12세부터 15세까지 부모 동의하에 접종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 간에서의 전파도 많이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신청 아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이거 신청하면 뭐 바로 이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즉 올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아마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물량만 충분하다면은 12세부터 15세까지 지금 아직은 뭐 16세, 17세도 네네. 안 됐습니다만은 이 청소년 계층이 접종을 받아야만 사실은 70%라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 이 인구 비율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집단 면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 내에서 방역을 위해서도 이 접종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즉 위험군들부터 먼저 맞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그 증상이 약하고 거의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 있는 것뿐이지 접종을 다 받아야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좀 이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이들 예방 접종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 맞기는 하는 걸까?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재난지원금을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이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뭐냐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보편 지급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소비 진작이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노리는 측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라고 하면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구호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이르면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내년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되면은 경제가 이제 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있어야 될 어떤 마중물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서라도 이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제 그러한 판단이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이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소급 적용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까지 좀 6월 안에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들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어디까지 또 지원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두 분과 함께했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잠시 후 이슈큐브에서 다시 모시겠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